그러면은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 더 큰 그림을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이 더 큰 그림에 대해서는 나에게 감지되는 것,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감지되는 것을 이게 사실일 거라는 것보다는 약간 소설처럼, 스토리처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것이 예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측을 느꼈을 때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일부만이라도 우리 안에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때로는 오는 예측들이 있죠. 그거를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사실이라고 믿는 것도 현명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일부는 준비를 한다. 이 스토리는 이렇게 가요. 인류는 지금 거대한 변환기에 있다. 언젠가는 올 거라고 인류의 어떤 소수의 부분들이 예측했던 큰 대변환기, 그 변환기가 우리 앞에 이제는 미래에서가 아니라 우리 앞에, 즉 앞에 와 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시작일 수가 있다. 일부는 이 큰 인류의 변환기에는 어떻게 봐서는 자연의 반격이 일어나고 있죠. 생명의 균형과 조화를 벗어난 인류에게의 일부는 경고, 일부는 반격. 경고는 이미 했어도 듣지 않았으니까 경고가 나중에는 반격으로 변하는. 그리고 일부는 너무나 많은 허상에 또한 허상의 악취에 적응이 돼서 허상인지도 악취인지도 감지를 못하는 인류의 일부 의식에게의 경고. 이러면서 옛 구조의 흔들림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거 넘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고 있는 충격파가 여태까지 온 것이 충격파였는데 이거 말고 아직은 이 충격파, 코로나를 통한 충격파가 아직 안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2차 충격파가 더 크게 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므로서 이게 세계를 흔드는 충격파의 시작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스토리예요. 이거 넘어서 새로운 돌연변이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코비드의 돌연변이도 그렇지만 그것도 아닌 새로운 돌연변이, 그리고 더 심각한 질병의 가능성도.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빌 게이츠는 세계에게 제일 위협이 이러한 팬데믹 질병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떻게 봐서는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거는 지구온난화예요. 기후변화예요. 근데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일부의 충격파는 이미 오기는 왔지만 그거에 비해서 올 충격파는 훨씬 더 큰 것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다 오진 않았지만 좀 가까이 그래도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일부는 인류에게 경고고 일부는 경고 넘어서의 반격일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의 반격.
이것을 우리가 경고로 본다면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겸허함으로 돌아오라. 허상에서 진실로 돌아오라. 자연의 균형과 법칙 안에서는 그것만이 끝내는 허용된다. 어떻게 봐서는 이 경고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조금은 접수됐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접수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우리도, 끝내는 인류도 고집이 많아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으로써 이 충격파가 더 오는 것은 어떻게 봐서는 인류에게 필수일 수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일부는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는 겸허함으로 돌아오고, 일부는 자발적이 아니라 상황의 강제성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겸허함으로 돌아오는 것이 앞으로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인류 안에는 벌써 이미 오랫동안 인류가 균형을 많이 벗어나고 그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걸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능해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을 오래 지키며 키운 사람들이죠. 근데 많은 큰 부분은 세계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균형, 축을 새로 세우고 준비하고 해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일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갈까?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 변화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올까? 안 올 건가? 이 진실을 지키고 축을 키우는 이 일이 헛된 일이었나? 그 중에 일부는 포기도 하고. 말하고 싶은 것에 아직 남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벌써 빨리 맞춰야겠네. 그럼 2부로 해야 될지. 이 마지막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은 그냥 요약본으로 그냥 언제 이 에고의 통제가 끝날까? 언제 에고의 통제가 끝날까라는 이 질문, 기도는 수세기를 거쳐서 진실한 사람들의 기도였을 거예요. 또한 그들의 인내였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나에게 새롭게 떠오른 한 가능성의 답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에 대해서.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의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였을 수가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대 많은 사람들의 깨어남, 그들의 준비가 완성되기 위해서 더 큰 충격파가 와서 그거를 더 하기가 어려울 때가 저때 전에 준비가 맞춰지기 위해서였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봐서는 아주 하늘의 드라마틱한 계획, 끝판 계획이었나? 그 말은 인류가 심은 수학의 쓰나미를 막고서, 최대 오래 막고서 준비를 완성시키는 그런 것이었을 수가 있을까. 이 중에 묘한 거 하나는 기술적인 것도 있어요. 물질적인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몇 주일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줌, 대중적 화상통화의 준비, 의미, 선물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거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실질적으로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은 필요한 빛의 요원들의 준비가 다 있었어도 그들이 멀리서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서 만났지만 결속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장치도 아마 매우 중요한 새로운 등장일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만약에 충격파가 오고 옛 구조의 흔들림, 무너짐 같은 것이 있다라면 이것은 좀 공포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인류에게는 위대한 기회의 시기예요. 특히 이때까지 진실을 위한, 인류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해온 깨어있는, 깨어나는 그들에게는 최대 기회의 시기가 이제 온 거예요. 그 이유는 문명적, 사회적 고집과 관습이 무너질 때는 그 중력이 많이 해체된다는 거예요. 고집의 중력, 관습의 중력이. 그리고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 있는 가벼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탄생을 위한 유연성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너무도 드문 시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빛의 요원들의 때예요. 그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든지 자신이 빛의 요원이라고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참 진실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중력이 감소되면서 방향을 찾는 응답의 외침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준비한 사람들이 강력하게 요청되는 때예요. 준비했던 사람들이 등장해야 할 때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서야 될 때요.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빛을 향한 사람들의 등장은 초월 나라, 초월 어떤 나라, 한 국가를 초월하는 초월 나라, 진리의 초점, 빛의 초점이 있는 빛의 나라의 시작일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속바른 성장, 속바른 깨어남, 준비 계속합시다. 우리 삶에서 때로 우리가 준비됐든지 안 됐든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회예술학교의 뿌리의 역사 안에는 예를 들어서 마르틴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요란다가 벼랑간 기대치 않게 사망하시면서 너무나 기대치 않게 모든 책임이 마르틴에게 왔습니다. 일부는 준비됐었을까 아마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나의 개인 역사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존경하고 배웠던 리더들이 동시에 후퇴를 하게 된 때가 왔었습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돌아보니까 이것에 대한 여기서 누가 리더십을 제공할 건가? 그리고 리더십 제공하는 것이 그렇게 그다지 환영받지 않는 그런 순간에 그러면서 준비되든지 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겠다고 해서 내가 나섰던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순간이 언젠가는 옵니다. 우리의 각자의 영역에서. 그런 순간이 온다면은 우리의 제일 깊은 의식의 자리, 책임의 자리에 씁시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제공합시다. 작든지 큰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걸 제공합시다. Thank you. 감사합니다.